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 달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24년도 SI 취업 테크트리를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24년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사실 지금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25년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SI 취업 테크트리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이제 뭐 거의 이거는 뭐 왜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왜 나한테 이런 댓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팩폭하자면 이분은 SI 개발자지 서비스 회사 문턱도 못 밟아본 전형적인 개발자의 탈을 쓴 개발자 호소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발을 했고 각종 경시대회 나가서 다 입상을 하고, 그리고 뭐 IF 시절부터 해서 뭐 벤처기업,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벤처기업부터 SI, 그리고 지금 현재 자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저희 실이에요, 실. 부서가 이제 실인데 실 내에 이제 2개의 팀이 있어요. 그 중에 1개 개발 팀장입니다. 이 실 내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참고로.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왜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데미지 받을 거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력서 보고서 이제 면접, 이력서 얘기도 많이 했고 면접 얘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력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제 면접 보면서 답변 못한 것들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락을 떠나서, 잘 배워갑니다라는 이 얘기를 면접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가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글을 2명이 썼어요. 2명이.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제가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서, 제 자리에서, 입구 쪽에 있는데, 회사 유튜브 실버 버튼이 보이는 데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SI 회사에서 실버 버튼 회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실버 버튼을 받는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영업 마케팅 용도로 유튜브를 쓰고 있고, 그래서 구독자가 거의 다 대부분이 고객들이겠죠. 고객이 2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0만 명 넘었다고 막 산에 막 떡 돌리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유튜브는 이제 10만 명이 넘고 몇 달이 유지가 되면 실버 버튼을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이미 10만 명은 넘었었고, 최근에 유튜버들이 입사를 많이 했어요, 회사에. 회사가 직원이 한 7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입사를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떠한, 뭐, 스포츠 유튜버도 있고, 디자이너인데, 뭐 스포츠 관련된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 유튜버를 운영을 해서 구독자를 더 늘리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문턱도 밟아보지,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모르겠어. 나를 알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내가 면접 본 사람들이 나를 다 봤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도 알려줬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또 학원도 운영을 했고 수강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 어디 다니고 있다, 야 우리 팀에 채용도 시켜주고 팀 내 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취업 테크트리라고 해도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살짝 바뀐 건 있죠. 그래서 잠깐 이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잡코리아에서 제가 자바 신입사원을 검색을 해봤어. 한 건이 없어. 다 경력이지 신입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입사원들도 만약에 준비를 할 거면은 경력
자격직을 채용하는 수준으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일단 저희 회사도 당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다 대리급 이상, 5년차 이상을 채용을 했죠. 근데 5년차인데도 이제 실력이 5년차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 못하는 사람들도 과반수 이상이었죠. 앞에 이야기를 했죠. 제가 DI 이걸 하나로 제가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질문,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더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질문을 할수록 그거는 그냥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깊이는, 답변을 못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DI 모르는 사람도 지금 2명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아닌데, 왜냐면은 너무 몰라. 지금 참고로 3주 동안인가? 또 DI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2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DI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네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따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네카라쿠베에서 뭐 이런 회사들 중에 우리는 기사 자격증 이걸로 안 본다. 거기는 다 코딩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는 그런 메이저급 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이제 연봉이 높지가 않아. 근데 시중 연봉 이 정도 수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코딩 테스트까지 하면서 면접을 2시간 본다라고 하면 올 사람 없겠죠. 코딩 테스트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이 정도 기본 지식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도 물론 확인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공학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응집성이라든가 뭐 모듈의 독립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디자인 패턴, 팩토리 메서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근데 물어봤을 때 이거를 기본적으로 전공자라고 하면 알아야죠. 다 배우는데. 근데 대부분 답변을 못해. 못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어요. 답변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격증이 있더라. 그래서 개발자인데 이런 뭐 응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은닉성 이런 것들을 딱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봐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패턴으로 개발을 했다. 알고 개발하는 거하고 모르고 개발하는 거 참 이거 나중에 설명해라 했을 때 답변 못하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소프트웨어공학 그래도 일거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자격증을 저는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 또 SQLD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다룰 SQL문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SQLD를 자격증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 지식은 갖추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SQLD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눅스 마스터 2급 이게 전 몰랐는데 앞번에 자격증 영상 얘기할 때 댓글에 리눅스 마스터 2급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국가공인이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버에다가 할 때 대부분이 다 리눅스 환경이에요. 리눅스 대부분이. 그래서 리눅스는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해봤구나. 알 수 있잖아. 안 해봐도 알고 있는데 했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이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CBT인가 해가지고 뭐 원격으로 뭐 해서 문제풀이 외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고 ADSP. 자, 이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인데 이거 자격증이 있으면 이거는 없어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이 친구 좀 공부 좀 계속 뭔가 욕심이 있구나, 뭔가 배우려는 욕심이 있구나 이게 판단을 할 때 제가 쓰고 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으면 좋게 보죠, 저는. 네. 그래서 자격증은 요거 4가지죠. 4개. 정보처리 기사, SQLD, 리눅스 마스터 2급까지 3개고, 이제 추가적으로 ADSP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면접 보러 왔을 때 다 똑같아. 그러면 뭘로 이 사람 채용할 거냐? 누굴 봐도 똑같은데. 그러면 자격증 하나 더 있는 사람 뽑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격증 더 적어, 실력 똑같을 것 같아. 면접 보고서.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잖아. 있는 사람은 더 뽑을 거 아니야. 똑같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 기술적으로는, 아주 본격적인 기술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자바를 잘 알아야 돼. 참고로, 저는 이제 자바 책을 썼으니까, 이제 자바에 대한 이제는 뭐 버전별로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소개를 많이 했는데, 트라이캐치 있잖아요. 트라이캐치 문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자바 버전을 자랑스럽게 막 쓴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JDK, 자바 7을 썼다, 8을 썼다, 14를 썼다, 17을 썼다, 이렇게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제가 물어봐요. 트라이캐치 문이 있는데, 제가 쓴 책에서는 트라이 위스 리소스라고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그 자바 그때 알아볼 때는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타이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인터페이스 클로즈업을 맞죠? 클로즈업을 상속받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주는 거. 우리가 파일, 예를 들면 파일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즈를 꼭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예외가 중간에 발생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널리에 트라이 캐치문을 써서 파이널리에서 꼭 닫아주죠. 무조건 닫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트라이 위스 리소스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거 닫아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에러가 나든 뭘 하든 성공을 하든 뭘 하든 닫아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 기술을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1.7 JDK 1.7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답변 못해. 그래서 자바 공부 어떤 회사 갈지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 이 사람이 자바의 진심인 사람인 회사 면접관이 그 회사에서 자바의 진심인 사람인가? 그럼 자바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자바에 대해서 버전별로 이런 거 해봤다라고 딱 적어놨는데, 실제 내가 쓴 기술은 JDK 7버전으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소스 수준으로 개발했다. 그러면은 뭐 버전 쓴 의미가 없잖아요. 자랑스럽게 자바 버전이 쓰여져 있으면 제가 그런 거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1.7에서 쓰여졌고 1.9에서 또 한번 고도화가 됐죠.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버전별로 저도 강의할 때 학원 운영할 때 이 버전별로 다 교육을 시켰었고요. 그래서 자바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스프링 DI, 스프링 AOP, IOC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고서 예외 처리, 에러 처리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게시판만 만들 수 있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예외 처리까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독학한다라고 하면은 구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해야겠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를 쓰면서 Vue.js 그리고 React 이 두 가지도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적어도 Vue.js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거 하는 회사가 SI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타임리프를 일부 쓰는 데가 있어요. 타임리프는 좀 비효율적이야.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제가 아무리 봐도 공고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 정도라서. 그리고 안 나오진 않아요. 오늘 제가 프리랜서 모집 요강을 읽었어요. 잡코리아에 신입이 없어서 그냥 프리랜서 모집 요강을 봤는데 여기에 타임리프가 나와서 우와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 하고 딱 본 게 있는데, 아무튼 타임리프는 그냥 JSP 정도 할 줄 알면 타임리프는 그냥 합니다. JST에 쓰듯이 그냥 타임리프랑 거의 비슷해서 쓸 수 있고, 뭐 머시태치 이런 거는 뭐 필요도 없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SQL 아까 앞에 SQL D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SQL문 명령어들을 버전별로 제품별로 많이 써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공통 코드 관리 이것도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고, 독학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독학할 수 있는 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통 코드 관리를 해서 하드 코딩 하지 말고 값을 박아 놓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웹에서 셀렉트 박스 있잖아요. 셀렉트에 이제 옵션을 갖다가 그냥 소스 코드에다 박아 놓잖아요. 박아 놓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이제 공통 코드라고 하는데, 그 그룹 키를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그룹 키에 대한 값들이, 요소들이 자동으로 바이딩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ADSP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ADSP를 공부를 하면 자연히 파이썬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공부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별개로 이제는 스웨거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 스웨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API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웨거라는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론트하고 백엔드하고 분리가 되니까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이제 넘겨줄 때, 혹은 다른 회사에다가 API를 제공을 해줄 때 스웨거를 이용해서 이 문서만 제공해주면, 문서 URL이죠. 제공해주면 딱히 뭐 작업할 필요도 없고 문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다 해주죠. 애노테이션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도커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참고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도커로도 국제과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숭실대 국제과제였는데 도커로 세팅을 했고, 숭실대가 또 전북대로 또 이전에 그 교수님이 또 전공 가셨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 가셔서 전북대로 다시 옮겨서 다시 또 그 작업을 했었었고 해서 도커를 하게 되면, 아무튼 국제과제로 제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커도 해두면 나쁘지 않는다. 또 이걸로 이제 DB라든가 내 컴퓨터의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봐라.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추가적으로 AI 쪽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AI 쪽,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자 쪽에서 많이 해당되는 건데,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뭐 템플릿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만들어주니까. 남들은 문서를 자기 지식으로 만들지만 이제는 AI의 도움을 얻어서 문서를 만들죠. 문장도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고 보편적인 걸로, 그리고 보편적이보다는 좀 잘 쓴 걸로 해주기 때문에 어디에 뭐 발표하거나 보고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도 한번 알아보세요.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신입사원들이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비학원을 다니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제는 SI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2년 전까지 다녔었는데, 그때 신입사원들 뽑았을 때 대부분이 뽑힌 사람들이 참고로 국비학원 2군데씩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실무 경험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뽑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프로젝트도 경험이 있었고 학원도 2군데를 나와서 이것저것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이 더 일을 잘했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회사에서 야, 사람 진짜 잘 뽑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개씩 나와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뭐 형편이 되거나 여유가 되면 2개씩 나와도 괜찮은데, 그냥 막연하게 2번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2번 나오면서 두 번째 전부 다 막 팀장이고 막 이런 자리를 맡아서 팀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하시고 25년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취업을 해서 우리 또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